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과 브라질과 인도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52% 이상이 나왔고, 이게 지금 변종 바이러스까지 지금 출현한다면서 방역체계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인 나라가 이미 25곳이 넘었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 3월 7일경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그런 확진자가 있었어요.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사망자가 약 3,400명 정도였는데, 다시 그 2020년도 올해 4월 3일에는 그게 100만 명으로 금방 늘었어요. 그 당시 사망자가 약 5,000명. 그러니까 27일 만에 1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3일에서 6월 28일 사이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드는데 8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6월 28일 날 5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지금 6월 28일에서 8월 10일 사이 확진자가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느는데 43일밖에 안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신이 개발이 안 되고 계속 퍼져나간다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서가 더 악화돼서 남중국해 같은 데서 무슨 일이 우연히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대만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지난 4월 또 3월부터는 거의 확진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인들을 거의 입국을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적인 지금 방역 대책이 나오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2천만 명인데,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제대로 검사를 하고 누적 확진자를 제대로 조사한다면은, 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프리카 54개국에 현재 누적 확진자가 약 100만 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미국처럼 검사한다면 1400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추정치까지 합하면 아프리카만 더하더라도 3,5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엄청난 국제정치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문제가 경제 문제에서부터 해서 생명의 위험 문제, 또 이제는 무역의 문제에서 결국은 심리적인 적대감까지 조성되는 그런 복합적인 아주 국제 질서의 암적인 존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박태우 구국담론 3주 전인가요? 느낌이 3주 전인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봉쇄 전략을 선언하는 그런 심리적인 근제에는 바로 이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아주 미국의 불편함, 중국 공산당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심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이 의완폐렴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더해지다 보니까 휴스턴에 중국 첩보 기관이라든지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활동 근거지인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서 중국은 프랭켄스타인에 비교를 하고 아주 혐오감을 극도로 갖게 되는 지경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인의 약 80%는 중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중국의 화웨이 제품에 대한 경계령도 내려지고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디지털 전체주의를 중국이 마구 시행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크리스토퍼 레이 BFA 국장은 허드슨 연구소의 한 세미나 연설에서 중국을 enem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좀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연설을 하면서 국무장관이 그동안에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종합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핵심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인 약속을 깨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바로 이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만들어서 군사적인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실용주의보다는 마르크시즘 레니니즘 정당으로서 파산한 레닌주의 신봉자다.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노골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외교적인 그런 전쟁을 선언한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믿지 말고 불신하고 그리고 검증하라. Do not trust, but verify.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 기반 질서를 중국 공산당에 뒤집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약 9,200만 명의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는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도 더뎌지고 하루에 1,000명씩 이 문제로 미국 약 3억 5천만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뭐 그냥 죽어나가는 거지.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리스트에 공격받을 때 죽어나간 거 이런 거에 뭐 규모라든지 앞으로 또 지금 확산되는 속도를 볼 때 중국의 우한폐렴이 과연 우연히 이게 자연적인 바이러스냐 아니면 어느 소문과 그런 의혹 하듯이 이거 생화학목이 실험하다 유출된 것이냐 이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신뢰감이라든지 국제법이 합의된 틀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는 힘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대결의 양상으로 가는 와중에서 코로나 이 우려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혹시나 제3차 대전을 발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씨앗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걱정을 하기는 충분한 그런 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게 말이죠. 국제정치적으로 전쟁은 의도되고 이렇게 잘 계획되고
면밀한 준비에 의해서 이렇게 6.25 남침이 과거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 아래 김일성이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일으킨 전쟁들도 있지만은 세계 제1차 대전처럼 아주 우연한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물론 잠재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폭발돼서 전 세계가 전화에 휩싸이는 이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적대감 또 불신감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 등을 보면 우발적으로도 언제든지 불꽃이 튀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11월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향한 좀 대선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를 비롯한 어제 보니까 뭐 흑인 여성이 또 부통령으로 영입되면서 아주 대선전이 아주 지금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이런 미국의 전략이 선거전과 함께 녹아나면서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을 단합시키는 그런 카드들을 쓰이는 것은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서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앞으로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외교 카드가 한두 마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사드도 좀 추가 배치를 하자.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하자.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Economic Prosperity 네트워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수구 좌파 정권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선상에서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 같은 사람은 워싱턴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그분이 외교부에서 관료를 하다 나와서 전국구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미 대사로 나가서 지금 전혀 국제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론적인 이야기로 미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우리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할 만큼 힘이 커져 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수혁 씨 그 스스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가 외교관 출신으로서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정권의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그가 주미 한국 대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구원도 시켜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는 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참 풀리기 어렵다는 걸 알고 말로는 CVID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고 그런 걸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주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 돼 있고 이미 핵 보유국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한심한 건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핵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심한 그 정책 당국자들인데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저럴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제무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미국이 국익을 해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을 계속 괴롭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하고 물질적인 또 기술을 저는 중국 공산당이 제공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김대중 정부부터 좌파 정부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돈도 많이 투입되어 있지만 저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최신 핵무기 실험을 그 스스로는 못하지만 북한을 시켜서 대리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기술을 가다듬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저런 평가가 다 그동안에 뭐 육자회담도 해보고 사자회담도 해보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외교적인 언사 속에 숨어있는 거짓과 또 신뢰성이 부족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 물론 뭐 외교적인 해법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핵 문제 이렇게 방치하고 동아시아의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균형 감각이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의 그런 핵 공격 능력의 배치를 통해서 확보가 100% 안 된다면은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핵무장을 해도 미국도 뭐 군사비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나쁜 카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정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뭐 NPT 체제하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인터내셔널 어토믹 에너지 에이전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NPT 체제 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체제에서 꿈도 못 꾸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국제정치 판도가 바뀌고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대만,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까지 이제 거론되는 이런 물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번이 흘리고 있지만은 흘린다는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이 이제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만은 과거에는 금지됐던 원 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버리고 이제는 외교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강력하게 보내고 있고 대만의 아주 최첨단 무기를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만에도 미군을 주둔시켜서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겠다는 전략까지 나오는 이런 지경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만 깜깜하게 친중 노선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무슨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저 잘못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다 갉아먹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틀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란도 10년 있으면 핵을 갖는다고 그러죠. 북한도 실질적인 핵보유국까지. 파키스탄도 결국은 핵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볼 때 NPT 체제의 실효성도 실효성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미국도 우방국들과 같이 꼭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미국이 도움이 된다는 조건하에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새로 생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의 전환이라든 인식의 전환의 근거에는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이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감,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중국의 그런 못된 전략에 대한 미국의 혐오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재져서 심리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기억합니다만 내가 알기로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1991년도에 미국은 철저하게 동아시아에 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 고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주한미군의 핵 전술핵을 모두 철수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 고선을 하고 그렇게까지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extended deterrence 확장적 억제 정책의 그런 틀을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되 미국이 뉴클리어 엄브렐라 해구산 제공을 동맹국들에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왔습니다만 최근에 주한미군 감축설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군사 운영의 축을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친중 노선 때문에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는 한미동맹 체제를 걱정하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호주, 대만 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구한말보다 어려운 국제정치의 난맥상 속에서 제대로 된 정부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정반대의 과도한 이념으로 친북, 친중 노선으로 미국의 이러한 노선을 무시하고 우리가 응당히 확보하고 차지해야 될 안보 이익을 사장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겉으로는 지금 인기가 많이 없어 보이죠.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 돌출 발언, 또 민주당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논리적으로 조금 많은 그 미국 민심의 축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여론은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듯이 지금도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산층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내면서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견제하는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 힘, 동력이 결국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맞는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펀드레이징에서 더 많은 액수를 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돌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미국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양상을 아직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적인 컨서버티브 크리스천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공화당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워낙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정치적인 집회 금지 이런 거에 이용하면서 지금 보수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 코로나 문제로 아주 큰 지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류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CNN이 야당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분석하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폭스 뉴스라든지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들이 분석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상반기 111조 재정적자가 났는데도 자꾸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디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코로나 전국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또 지나치게 재난지원금을 총선 전에 뿌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111조나 지금 재정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도 한국 경제 성장이 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취업자도 5개월째 연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취업자가 27만 명, 7천 명이 줄었고 그냥 232만 명 그냥 쉬고 있다. 그래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26%나 된다. 이거 이렇게 엄청난 통계가 있는데도 경제가 괜찮고 선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런 데서
뭐 언론에 이렇게 통제받고 자기들이 구미가 땡기는 대로 기사를 쓰게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국제정치적으로도 지금 대처하는 게 너무 미숙하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걱정이다, 이런 말씀 드려요. 뭐 러시아에서 백신을 하나 개발해서 뭐 이게 3상 시험도 안 거치고 뭐 출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스푸트니크 5인가 뭐 이렇게 붙여졌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백신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라면은 미국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약품 팔아먹는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백신은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코로나 정국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제정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잘 헤아려서 대중국 노선도 점검을 하고, 전환할 때는 과감하게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도 친중 노선을 고수하고 산물 정책을 갖고 가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과의 이제 본격적인 외교 전쟁을 선언하면서 중국 공산당 소멸 전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은 지금 미국의 냉전 2.0 신냉전이죠. 냉전 2.0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역시 해양 세력으로서 바다를 제패하는 것이 지금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기타 전 세계의 주요한 물자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미국의 해군이라든지 해병대를 2025년을 목표로 지금 다시 증설하고 예산을 늘리면서 유령 함대를 창설하겠다. 유령 함대, 스텔스 구축함과 로봇 무인 함정을 구비하고, 그 유사시에는 일진으로 투입되어 중국 항모전단과 내륙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그리고 해병대 로봇 전투 체계를 무장시키겠다. 남사군도의 무인도 점령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미국의 냉전 2.0 대비한 예상 조치가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 전략적으로 많은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육군을 재정비하는 구상이 2028년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반도가 있지않 동아시아에 주둔한 미 육군을 재배치하려는 그런 전략이 시행 중이다. 그래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는 미 육군을 분산 배치하려고 해서 한반도의 주한미군도 대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경제 번영과 안보 문제 직결되어 있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래식 전쟁이 난다면 그거는 한국군이 거의 담당해야 된다, 이런 전략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 중원군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팔고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5천만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된 이 한미동맹 체제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대처를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노선을 전환해야 되는데 친북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노정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한국, 호주, 일본 등 6개국과 더 연대해가지고 북중러를 중국, 북한, 러시아를 더 견제한다, 이런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자꾸 비껴가고 어묵거리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한국이 평택 주한미군기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한미미래연합사령부는 이런 걸 만들어서 자체 방위 능력도 없으면서 전자권 달라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영역에서 자꾸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데 부족한 걸로 나오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축소돼서 사전 모의훈련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그런 모의 테스트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준비가 안 된 한국군에게 그걸 줄 의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완책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해서 혹시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한반도의 전략적인 힘의 균형을 메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미국은 여기에 우리 정부와 호응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인 그 국방부 장관 정경두 씨 같은 경우는 계속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잘못된 지도자의 속된 이야기를 충견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재래식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이야기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게 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체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뒤바뀌고, 이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수도 천도론까지 나오면서 주류교체,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를 완성하려는 이런 음모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지 않고 비상식과 때법과 그리고 과도한 이념이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투입되면서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지금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은 소진되고 국민 통합 능력은 상실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비상하게 어려울 때 우리 공화당과 같은 자유우파의 본산, 그래도 지난 3년간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알려온 세력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허상이고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36.5%라는 정당 지지율을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은 싸우지도 않고 앞으로도 싸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우리 공화당처럼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싸우는 자유우파의 보수의 본산 정당에게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물론 중국적으로는 보수가 다 힘을 합해서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는데 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비겁하고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뭘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하도 답답하니까 똥볼 찬 거, 문재인 정권이 똥볼 차니까 지지율이 그리 가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참 이런 지지율 변화를 보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또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해를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잘못된 언론이 주는 그런 잘못된 분석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각과 정보를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또 그거를 투쟁고라든지 견제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계속 내보내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잘못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전국에는 그런 힘들이 모아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정당,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